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회사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세요? 그 몇 년 사이 가장 핫한 회사는 단언컨대 테슬라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테슬라를 해외 주식 종목이나 좋은 회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길래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한국인이 일하고 있을 거라곤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그것도 해외파 유학생도 아니고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졸업한 토종 한국인이 테슬라에서 일했다면 어떠세요? 그냥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부서의 장까지 역임했다면요?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길래 글로벌 기업에 갈 수 있었던 건지, 테슬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테슬라에서 인생 주행법을 배웠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규하 님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양대 전자공학과 한양대 반도체 전문 석사 과정을 밟은 토종 한국인이시죠. 그런데 이 100% 토종 한국인이 애플과 테슬라에 취업하고 심지어 테슬라에서는 배터리 구매 그룹장까지 맡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던 걸까요? 그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원칙 사고를 하라. 테슬라에서 가장 강조하는 정신이 바로 제1원칙 사고입니다. 그리고 박규하 저자가 테슬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제1원칙 사고입니다. 그게 뭐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1원칙 사고의 핵심은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 기존의 통념대로 미리 가정해서 무궁한 가능성에 제약을 걸지 않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로부터 시작해 새로운 발견 및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참고합니다. 어느 직장에나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취직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존 업무 처리 방식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업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 방식에 단점이 있습니다.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푸는데 기존 처리 방식을 고집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만들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왔습니다. 엔진은 운전석가 앞에 있어야 하고 브레이크는 어떤 방식을 써야 하고 차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어때야 하고 그 외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야 하고 등등. 그런데 신생 전기차 업체였던 테슬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가격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수많은 계열사, 거래처를 거느리고 있고 판매 대수가 많으니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신생업체인 테슬라는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1원칙,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이 뭐예요? 전기로 굴러가는 차입니다. 즉,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지 뭐 꼭 내연기관에 있던 부품을 넣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기존 차와 부품 종류부터 구조, 생산 방식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당연시 여기던 것을 따르지 않고 제1원칙과 본질에 집중한 거죠. 그 본질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더니 더 효율적인 전기차를 만들 수 있던 겁니다. 박규하 저자가 테슬라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제1원칙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량 생산을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특정 제조 공정에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명확한 원칙에 근거해 부품별 생산 물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제조 과정 하나하나마다 다른 변수들이 적용되어 일괄 계산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던 이유는 기존 담당자들이 원래 하던 대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결국 생산 물량이란 제작 소요시간분의 장비 가동률 곱하기 수율이라는 제1원칙을 세웠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다른 변수들을 제외하고 이 1원칙만 고려해 물량을 맞추는 생산 설계를 만들었고 그 결과 목표 물량을 맞출 수 있었죠.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에 집중했기에 나올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잘하고 싶다면 유튜브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소득을 높이고 싶다면 내 소득을 높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본질 제1원칙의 기초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혜롭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일단 미친 생각을 해라. 이들 기업이 각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미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인드에 있다. 혹여나 그 미친 생각 때문에 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는 실리콘밸리의 리더십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빼앗기지 않는 강력한 경쟁력이다. 테슬라를 포함해 요즘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위치합니다. 유독 실리콘밸리에서만 글로벌 기업이 많이 탄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터가 좋아서? 천재들이 태어나는 곳이라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여서?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많고 지능도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일까요? 미친 생각을 실천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옆에서 야, 그게 되겠냐?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 누가 미친 아이디어를 내면 야, 그러면 내가 이거 해볼까? 야, 이렇게 저렇게 같이 해보면 되겠는데? 말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다 같이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가능해집니다. 저자가 테슬라에서 성공할 수 있던 이유도 미친 생각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 행동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자는 한양대에서 반도체 석사 학위를 받은 토종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 어디일까요? 10중 8구 삼성전자를 말할 겁니다.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다투는 기업에서 모셔가겠다고 팔 벌리고 있는데 그 기회를 버리는 건 분명 미친 짓이죠. 그런데 박규화 저자는 삼성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동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삼성전자로 들어가고 너 뭐해? 하는 중에 말이죠. 그리고 삼성 대신 선택한 회사가 어디였을까요? 테슬라에 입사하기 전 저자는 LG화학에 취직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신문에서 LG화학이 해외에 배터리를 수출한다는 기사를 보고 앞으로 50년은 전기차 시대가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LG화학이 핫하지만 저자가 취업한 2009년만 해도 길거리에 전기차라고는 없고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는 거의 의미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뉴스 한 줄 보고 배터리 연구원으로 입사한다? 미친 생각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후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테슬라에 입사할 거야! 는 생각으로 예일대 MBA에 도전합니다. 테슬라가 지금처럼 큰 회사일 때가 아니라 당장 내일 망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던 그때 말이죠. 심지어 바로 테슬라로 간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 기업인 애플에서 일하다가 이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삼성전자, LG화학, 애플 버리고 다른 회사 갈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저자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생각을 실천한 겁니다. 테슬라와 저자의 공통된 성공 비결이 바로 이 미친 생각입니다. 테슬라는 당장 내일 망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온 지구의 지속 가능한 연료로의 전환을 앞당긴다는 미친 생각을 선언했습니다. 저자는 길거리에 전기차라곤 한 대도 없던 시절에 앞으로 50년은 전기차 시대다라고 선언하며 올인했죠.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이런 미친 생각이 효과가 있던 이유가 뭘까요? 미친 생각은 목표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위험을 회피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목표치는 잠재력을 100% 발휘한 결과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70% 아니 50%도 발휘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목표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일단 미친 목표를 세워놓으면 못 가도 절반은 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친 목표의 절반이 현실적인 목표 100%보다 높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해서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미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미친 노력을 할 때 인생이 변합니다. 셋째, what이 아닌 why로 질문하라.
학창시절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입니다. 수업 내용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라고 들었고,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를 물으면 조용히 해 라고 답변을 받았죠. 왜 해야 돼요? 물어보면 혼만 났습니다. 이 교육의 영향은 사회에 나와서도 이어집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뭐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누군가 따라야 할 규칙을 줘야 오히려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즉, 어떤 일을 해야 할지 what을 물어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what에만 집중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뭐를 만들어야 할까요? 어떤 디자인을 할까요? 이런 질문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앞으로 그 일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령 자동차 업계에서 what에 집중한다는 말은 어떤 부품을 사용할까요? 어떤 공정으로 차를 만들까요? 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질문이죠. 누군가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때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부품을 사용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미래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각 부품의 장단점, 단가, 제조 공정은 알아도 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혁신적인 제품들은 what이 아닌 why의 결과입니다. 아이폰 이전의 휴대폰은 대부분 키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what을 물어본다는 건 어떤 키보드 배열을 사용할지, 어떤 크기의 키보드를 넣을지 등이었죠. 그런데 why를 물어보면 어떤가요? 왜 굳이 키보드가 있어야 하지? 를 묻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이 등장했죠. 테슬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을 물어봤다면 기존 전기차를 답습했을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왜 전기차는 골프 카트 수준밖에 안 되지? 왜 전기차에 기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넣어야 하지? 이런 why를 물었기에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이 why의 힘이 적용됩니다. 박규화 저자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할까를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이었던 삼성전자, 애플에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저자는 내가 왜 일을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슴 뛰게 했던 일을 해야겠다는 답을 내렸고, 그 결과 테슬라를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급성장하며 좋은 결정이 됐지만, 설령 테슬라가 잘 안 됐더라도 저자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왜 일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조직에 있어도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들 물어보세요. what, 즉 무슨 일을 하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일을 즐기지 못합니다. 똑같은 월급 받는데 뭐하러 일을 더해 하면서 일 쳐내기 바쁩니다.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업무 받았다고 표정 썩어서 주변 사람 힘까지 뺍니다. 그런데 why, 즉 왜 일하는가가 명확한 사람은 일을 즐깁니다.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고 문제가 생겨도 계속 갑니다. 왜? what은 외부에 존재하지만 why는 내부에 존재하니까. 그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내 내부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박규화 저자는 이런 태도를 가졌기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했고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수많은 기업들도 why에 집중했기에 틀을 벗어난 혁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what을 물어보고 계신가요? why를 물어보고 계신가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말을 빌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가 시시하다면 내가 시시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나는 테슬라에서 인생주행법을 배웠다를 참고해 테슬라와 박규화 저자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 제1원칙 사고를 하라. 기존 관습 다 버리고 본질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 기하급수적 성공이 따라옵니다. 둘째, 일단 미친 생각을 해라. 미친 생각을 해야 미친 성공이 따라옵니다. 테슬라가 쥐뿔 아무것도 없을 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박규화 저자가 도로에 전기차 한 대 없을 때 전기차 시대를 꿈꾼 것처럼 미친 생각을 하고 미친 행동을 해야 큰 성공이 찾아옵니다. 셋째, what이 아닌 why로 질문하라. what은 피상적인 문제만을 다루지만 why는 본질적이고 미래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성공하는 회사, 개인은 모두 Y에 초점을 맞춰 질문합니다. Y를 묻는 게 현실을 극적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테슬라에서 인생 주행법을 배웠다는 토종 한국인이 예일대 MBA, 애플, 테슬라를 거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박규하 저자의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꼭 테슬라라는 회사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실리콘밸리의 조직 문화와 혁신의 비결이 궁금하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